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에서 이번 예비고1반을 진행하게 된 이철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반은 지금 수상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일단 커리큘럼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수투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어떤 교재를 쓰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교재 선정의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반은 교재가 정석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석책을 선정한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정석책은 사실 잘 쓰지 않는 추세죠. 이제 너무 옛날 책이다, 옛날 문제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잘 쓰지 않는 추세긴 한데, 저는 정석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한번 페이지를 작성해 봤고요. 이 정석책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에요.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긴 한데, 단원을 굉장히 시중 다른 교재에 비해서 세세하게 나눠놨죠. 정석책 같은 경우는 수학상만 해도 1장부터 15장까지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형의 이동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세세하게 단원을 나눠놓은 책이라서 그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좋은 개념서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항상 정석으로 가르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세한 개념, 수업을 들은 후에도 읽어봐도 좋은 교재라는 게 뭐냐면, 사실 혼자 수학상을 시작하는데 정석책을 본다, 혼자 독학을 하는데 정석책을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은 맞아요. 근데 개념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단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 책을 펼쳐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 요게 요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해놔서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또한 그 기본 문제들, 그 정석책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들을 보면 저 문제가 유형별로 저 밑에 어떤 공식이 적용됐고 어떤 개념이 적용되었는지가 막 빨간색으로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풀이까지 적혀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를 혼자 보면서도 아,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 적용되는 풀이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혼자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제가 정석책을 선정을 한 건데요. 이 정석책에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문제수가 사실 적은 건 아닌데 단원별로 있는 문제수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센이나 마플 이런 책들을 보면 문제가 엄청 두껍죠. 책이 크고 엄청 두껍죠. 그 두꺼운 책들을 보면 그 유형별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석책 같은 경우는 유제 몇 문제, 뭐 연습 문제 몇 문제 해서 한 단원에 한 30문제, 20문제, 30문제까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사실 단원을 세세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한 단원당 들어있는 문제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다 합쳐보면 문제수가 적은 건 아닌데 한 번 나갈 때 그 문제수가 적은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교재를 같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부교재에는 친구들의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센을 쓰기도 하고요. 마플, 뭐 RPM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고쟁이 이런 친구들까지 해서 이제 어려운 난이도까지 책들까지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수를 보완하기 위한 부교재 선정이죠. 이거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PHS반 친구들은 센을 진행하고 있어요. 같이 그 센 같은 책도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책의 정석책은 문제풀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석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그 문제들만 가지고 요즘 찾아보면 정석 노트라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석 노트를 만들어서 정석 노트에다 문제는 따로 풀 거예요. 정석 책에는 뭐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절대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정석 노트를 만들어서 책 검사도 정석 노트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정석 노트에다 문제를 풀어오고 질문을 하고 풀이를 받아 적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예비고 1반을 진행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힘들어하는 부분도 다르고 쉬워하는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빨리 나갈 수 있고 어디는 천천히 나갈 수 있고 이게 다 달라서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예상한 커리큘럼 상으로는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해서 수학 2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학 2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학 1에서
이제 지금 보면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예상한 건 그 수학 상 4주, 수학 하 4주, 그리고 수학 1은 6주를 잡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 1이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과목이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 1에는 앞에서 했던 거랑 생판 다른 그런 세 단원이 들어있어요. 서로 연관도 없어요. 그냥 생판 다른 지수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삼각함수, 그 다음 수열까지 아예 생판 달라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 3개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벅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간을 조금 길게 잡은 거고 그 수 1만 넘어가면 수 2는 또 금방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수 2가 수 1보다도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 이유에 있어요. 그래서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면 자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관리할 때는 매 시간 저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자 이제 시험 범위는 전 시간에 배웠던 범위까지예요. 오늘 배웠던 범위 말고 전 시간에 배웠던 범위까지 해서 그래서 시험을 볼 건데 시험지 안에 어떤 단원이 들어있을 거며 어떤 단원이 많이 껴있을 건지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중요한 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틀렸던 단원들, 그동안 어려워했던 단원들은 그 문제들이 주가 될 거고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범위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복습을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 시험지에 대해서는 그날 질문 다 하고 오답까지 마무리 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 문항은 한 20문제 안팎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시험 보는 시간은 제가 한 50분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진행하는 친구들은 50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정석책 기본 문제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게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난이도의 시험지까지 들어있어서 아무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지만 다 쉬운 문제로 구성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시험을 이렇게 마무리 짓다 보면 어느샌가 단원이 끝나요. 대단원이 하나씩 끝나는 날이 와요. 이 책검사라는 거는 정석책도 같이 할 거지만 주로 부교재가 되겠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저는 책검사를 진행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매번 숙제검사를 진행은 하지만 숙제가 안 된 친구들에 있어서 저는 크게 다그치지 않아요. 매 시간 어떻게 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해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학생 때 숙제를 못 해간 날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숙제를 가끔 못 해온 친구들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이거 다음 시간까지 꼭 마무리해와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질문을 진행을 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 대단원이 끝나는 날, 이 대단원이 끝나는 날 내가 다음 시간 책검사야 라고 얘기하는 날은 저는 책검사 전날은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숙제를 안 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책검사가 끝나는 날은 내가 책검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날은 저 책검사도 누적범위예요. 앞에 책검사를 했다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책검사를 전부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책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날은 배운 데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까지 단 한 문제라도 안 풀었거나 질문이 안 됐거나 재채점이 안 됐거나 고치지 않았다. 그럼 집에 못 가요. 그날은 저거 다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이 책검사 날에는 제가 질문을 계속 받아줄 거예요. 계속. 그동안 앞에서 안 됐던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저 이거 앞에서 클리닉 시간에도 다 질문을 못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질문을 받아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부족한 단원의 맞춤 난이도로 이제 추가 과제를 배부한다는 거는 요게 제가 따로 말씀을 따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은 게 과정에 적어놓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다르고 시험지를 보면 틀린 문제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가 나는 어렵고 근데 저 친구는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책으로 진행하진 않고요. 대부분 아마 시험지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시험지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위주로 얘는 질문을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하는 애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요건 클리닉 시간에 진행을 할 부분이라 정규 수업 시간에는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오면 1대1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제 나간 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또 마지막은,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적어놨어요. 유형별로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저는 이 유형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또는 핸드폰을 보고 있는 시간이라면 보자마자 항상 답변을 해줄 겁니다. 단 모르는 문제를 그냥 핸드폰으로 다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유형을 통째로 다 모르겠다는 거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제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선행 수업과 현행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유가 선행은 아무래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선행 수업에 주로 설명하는 부분은 정의를 주로 설명을 해요. 그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단원인지, 내가 이 단원을 최대한 이해시켜 주도록 할게 라는 부분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개념이 탄탄해야 한다는 게 저 정의, 얘가 어떤 단원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가 탄탄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수업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예시도 들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게 이런 개념이야 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탄한 개념, 일단 내가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인지 알았으면 제가 추구하는 수업 방식이에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문제풀이, 자유로운 문제풀이, 나만의 문제풀이를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도해 주려는 게 제 수업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풀이를 제가 추구하는 이유가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내가 자신 있는 풀이다 보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나 이렇게 풀어왔어. 내가 생각하는 풀이법은 이거야. 난 이해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자주 풀어낸 방법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본인만의 풀이를 찾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그 본인만의 풀이를 갖게 하는 그런 수업의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현행 수업은 선행을 다 끝내고 이제 당장 시험 봐야 하는 내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제 당장 시험을 봐야 돼. 그 수업에는 수업이 조금 달라져요. 물론 단원이 시작하면 개념 설명은 한 번씩은 합니다. 근데 선행 친구들처럼 자세하게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아요. 저 개념 수업에는 이제 당장 시험을 봐야 하니까 당장 시험을 봐야 할 때 써야 할 공식들 이런 거 위주로 암기를 하게 되죠. 선행 수업에서는 공식을 제가 다 증명을 해주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다면 현행 수업에는 공식이 그냥 이런 게 있었지 머릿속에 숨어있던 거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설명은 하되 자세한 설명은 이게 주가 이루는 수업은 아니에요. 제가 주가 이루는 수업은 지금부터는 심화 문제 봐야죠. 지금부터는 심화 문제 보면서 시험 문제 어려운 난이도가 어떤 게 나오는지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심화 문제를 보면서 그 심화 문제가 기본 개념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 개념으로 내가 이 단원이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알면 그 풀이 방법으로 서술형을 적을 겁니다. 서술형은 내 맘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내 풀이를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배운 데 안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서술형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가 서술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지는 분명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처음 올라가면 중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시험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간이 절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단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목동고바 친구들이 그렇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객관식은 다르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다르게 풀어낼 겁니다. 그 방법을 주로 설명하는 게 저의 현행 수업의 특징이에요. 자, 이 부분은 서술형 풀이랑 객관식 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뭐가 다른 건지는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문제를 적고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부분, 객관식과 서술형의 풀이가 어떻게 다르고 제가 정석책을 선정한 이유가 왠지도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일
좋게 보여줄 수 있는 문제여서 제가 선정을 해서 갖고 와봤고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면 제가 서술형과 객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고쟁이 수학 하에 들어있는 3단계, 난이도 높은, 제일 높은 단계의 문제에 들어있어요. 자, 이 문제는 친구들이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합성함수 문제다 보니까 합성함수가 역함수보다도 질문이 많죠. 그래서 합성함수 문제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도 객관식과 서술형의 차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해와 봤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당장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 곧 맞닥뜨리게 될 현행이 됐을 때, 이제 현재 목동고 친구들은 시험 범위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애라서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이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서술형과 객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아마 확고한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요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범위에서 정의된 fx라는 애에 한번 가우스가 들어가 있게 돼요. 요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는 언급은 들어봤을 거예요.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즉 나의 바로 왼쪽 정수라고는 들어봤을 건데, 자 봐요. 저 가우스가 들어있으면 한번 숨이 턱 하고 막히죠. 와, 저 함수 어떻게 써?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우스라는 애의 정의가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기 때문에 이 가우스의 제일 중요한 말이죠. 얘는 무조건 정수입니다. 정수. 얘는 무조건 정수예요. 가우스는 정수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죠. 가우스라는 기호가 나왔는데 얘를 문자로 보면 이건 죽어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쟤를 정수로 바꿔볼 거예요. 근데 나는 x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니까. 그럼 나는 4x라는 친구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가우스 4x라는 애는 정수라며, 정수.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0 이상 4 이하에서 될 수 있는 모든 정수를 뜻한대요. 그래서 얘가 0, 1, 2, 3, 4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에 맞게 나눠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가우스 4x라는 친구가 얘가 0일 때는 이게 0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일 때는 그 fx라는 애를 그냥 4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리면 안 되잖아요. 얘가 0일 때만 이래며. 그래서 그럼 난 4x라는 친구의 범위가 0이 나오려면, 가우스 값이 0이 나오려면 0 이상 1 미만이어야 하나 봐. 그래서 x라는 애는 0 이상 4분의 1 미만이에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난 요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4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두 번째. 자, 가우스 4x라는 친구가 1일 수도 있잖아. 1도 가능하다며. 그럼 나는 fx라는 애는 분명히 이럴 때는 4x 빼기 1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 4x라는 이 친구의 범위가,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일 때만 저렇게 써도 괜찮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난 그럼 x라는 애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4분의 2 미만일 때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또 세 번째. 요 세 번째. 자, 가우스 4x라는 애가 2가 될 수도 있다며. 2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fx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거네. 4x라는 애가 2 이상 3 미만이어야 얘가 2가 나올 거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범위에서는 이 함수를 또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x라는 애의 범위가, 나는 이 친구는 4분의 2부터 4분의 3까지 생겼겠구나.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가우스 4x라는 애가 3일 수도 있다며. 3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fx는 4x 빼기 3일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나는 이 친구가 되는 건 3부터 4 미만까지. 그럼 나는 x라는 애가 4분의 3 이상 1 미만일 때는 다 이거 그릴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얘가 4일 수도 있다며. 그럼 그때 fx는 4x-4를 그릴 거예요. 근데 그때의 범위는 또 4x라는 애가 4 이상 5 미만일 텐데, 그럼 x라는 애의 범위가 1 이상 4분의 5 미만이죠. 근데 나는 전체 범위가 x는 1까지밖에 없대. 그래서 x라는 애는 1일 땐 따로 이 범위를 그리려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요 식을 다 써놨으니 아싸, 난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라는 게 저걸 다 맞춰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가 1,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저 범위에 따라서 자,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2, 여기가 4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거예요. 아, 요 범위 일단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는 4x라는 애 그릴 거예요. 4분의 1일 때는 빼고 4x라는 그래프 쇼로로 그려줬어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4분의 1 이상 4분의 2 미만 2분의 1 미만이죠. 그럼 그때는 4x-1 그럼 4분의 1, 0을 지나며 4분의 2, 1을 지나겠다라는 얘기여서 여기 구문 뽕 또 직선으로 사라라락 이어주고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4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 또 그럴 거예요. 저기는 4분의 2, 0 지나며 4분의 3, 1 지나겠네. 근데 4분의 3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또 네 번째 1까지 똑같이 그릴 겁니다. 또 1일 땐 똑같이 그릴 겁니다. 1, 0을 지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시작이야. 그럼 나는 이 fx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나한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얘기인가 봐요. ft라는 애가 t가 되는 그런 t 값을 찾아서 fx라는 애가 그런 t 값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럼 나 요건 많이 봤죠? 얘는 fx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그릴 거야. 샤샤샤샤. y는 x 그래프 그리고 그럼 그때 갖는 t 값들은 여기 x좌표가 될 텐데 여기 x좌표가 될 텐데 그런 t 값을 갖는 fx는 다 된대요. 여기부터 헷갈리죠? 뭐 이거 다 된다고? 그럼 뭔 소리야? 근데 요게 y는 x 그래프라며. 그럼 여기 x좌표, y좌표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나는 요 값은 그러면 얘를 갖는 애는 뭔지 관심도 없어. 개수만 찾으려며. 이 교점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되나 보다 라고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y는 x 그래프의 얘와 교점이 생기는 모든 애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5개 나오는 게 이게 서술형을 적어야 하는 풀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풀면 어떡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풀어요. 객관식이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그래서 자, 객관식 풀이를 이번엔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술형 풀이에요. 이 서술형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가 13개 나와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서술형 풀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학 상을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fx라는 식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는 수학 상의 정석책에는 정석책 기준으로 5장에는 실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예비고일 친구들이 나간 단원이죠. 그 단원에 절대값하고 가우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데 요 가우스라는 애를 언급을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 가우스는 거기서 언급을 할 때 가우스의 정의에 이어서 가우스의 다른 이름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다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 친구는 4x라는 친구의 소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봐봐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 똑같아. 4x라는 친구의 범위는 알겠어요. 0부터 4까지라고. 근데 fx라는 애가 4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한다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fx라는 애는 4x라는 애의 소수 부분인데요. f 합성 f라는 애는 그럼 그 4x라는 애의 소수 부분을 4배한 친구의 소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 봐봐. 소수 부분이 같아요에 대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럼 봐봐요. 4x라는 애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적어보려고 해.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n이라는 애가 4x의 정수 부분이고요. 이게 소수 부분의 정의죠. 알파라는 애는 0 이상 1 미만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로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봐봐요. 나 이거 알았네. fx라는 애를 이제 나는 4x의 소수 부분이니까 나 알파로 써도 괜찮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요. 이런 얘기네. fx가 알파가 된다면 저 위에 있는 f합성 fx라는 애가 fx예요 라는 식이 될 텐데, 그럼 이 얘기는 이런 건가 봐요. f 알파가 알파예요 이런 식이 나올 건가 봐요. 이거 그래프도 안 그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 얘는 4알파의 소수 부분이잖아. 그럼 나는 이런 거네. 4알파의 소수 부분하고 얘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잖아요. 그럼 소수 부분이 같아요의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얘에서 얘 뺀 친구가 정수인가 봐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3알파네. 그럼 내가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3알파니까 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며. 알파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인데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소수 부분이 같아요에서 뺐으니 이게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3알파가 될 수 있는 건 0, 1, 2뿐인 거야. 그럼 끝났어요. 알파라는 애가 될 수 있는 건 0, 3분의 1, 3분의 2뿐인 거야. 근데 요 범위는 0부터 4까지라며.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얘는 정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0, 1, 2, 3, 4인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될까요? 이렇게 0, 1, 2, 3, 4인 거야. 그럼 봐봐요. 0에서 4까지인데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건 얘네 셋이야. n이 될 수 있는 건 얘네 셋이야. 됐나요? 그럼 답 다 나왔죠? 0일 때 0, 0, 3분의 1, 3분의 2. 그럼 얘 n이 0, 1, 2, 3, 4니까 n이 0일 때 얘 3개, 1일 때 3개, 2일 때 3개, 3일 때 3개, 4일 땐 4 넣으면 안 된다며. 4일 땐 0밖에 안 되겠네. 13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서술형 풀이보다 훨씬 빠른 거 보이시죠? 요게 객관식과 서술형을 문제 푸는 차이를 제가 알려주고 싶고 현행 수업에서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저의 수업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객관식을 풀 때랑 서술형을 풀 때랑 차이가 있는 풀이로 인해서 학교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정말 점수만 높게 받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